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마라토모이스의 시즌2 저희 48번째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해야 되죠. 옳지 않는 것은 자,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경찰 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량 이용으로 딱 수축을 하면 이제 출동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배상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김신조 판결에서 보통 그게 인정이 되었죠. 공공질서 개념과 관련하여 경찰의 개입 여부는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 행사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공공질서 개념과 관련해서 경찰의 개입 여부는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해라. 맞죠? 경찰행정법에서 벌써 이제 결정됐잖아요. 의무행님아,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해라. 이거죠. 여러분 공공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기판 판단을 할 때 실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이 되죠. 예측. 사례기판 판단했고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 아니다. 뭐죠? 혐의가 있다라고 하셔요. 혐의가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날 경찰 행정 분야에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를 위한 법 집행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 서비스 활동도 요구된다. 오늘날의 경찰 행정은요, 이런 서비스도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경찰의 인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자, 틀린 것 한번 해볼게요. 자, 경찰 인사위원회. 자, 고인인 자문기구죠.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자,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청 위원장이 임명한다. 노노노노.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이 임명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1번 틀렸네요. 반면에 총경의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정직은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여러분 강정, 정직, 오케이. 강정, 전복, 휴직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래는 그림이 잘 되네요. 총경 이상 같은 경우는 누가요?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보통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지만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 같은 경우는 청장이 하는 거고, 경정의 신승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갑니다. 이거 맞는 말. 총경의 강정, 전복, 휴직은 청장이 결정한다. 반면에 경쟁의 신승면, 승지, 면직은 경찰청장이 제청 후 공무처에 걸쳐 대통령이 한다. 맞습니다.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라는 거. 경정, 총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건 언제 배웠냐면, 자, 한번 가볼게요. 요 기억, 니은 혹시 기억나요? 요거랑 요거. 그래서 우리 한번 갑니다. 파해, 그 다음에 강정, 파해, 강정, 감견. 그래서 밑에 말고 여기는 경무관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경정, 총경, 그 다음 밑에 애들 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갑니다.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맞죠?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여러분 오케이, 이제 공무처에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정이나 총경의 우리 강등, 정직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이건 이제 대통령이 징계 때리는 거고, 여기는 청장이 때리는 거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역관주의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역관주의가 있습니다. 역관. 자, 한번 볼게요. 역관입니다. 역관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관직을 주는 게 역관주의죠. 그러다가 오케이,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됩니다. 시험 치고 뽑자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적주의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 1차, 2차 오일 시장이 터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막 생기면 여기서 두 개를 섞자. 적극적 인사를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역관주의 단점입니다. 인사행정의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이 초래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은 어디예요? 여기가 실적주의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실적주의. 무조건 시험 치고 하라. 너무 소극성이죠. 그 융통성 없어요. 막 해커들 막 해야 되는데 시험 치고 보라 해. 그거 안 되죠. 반면에 이제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죠. 그러니까 정치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맞고요. 정권 교체 시마다 공무원의 대량 경질로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유능한 공무원이 한 방에 다 끝난다. 그래서 행정의 물소와 비능률 될 수 있다. 관료가 이제 봐봐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자기가 관료가 임명이 되니 국민이 아닌 정당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은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자,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급 적용 안 돼요. 진정 소급 입법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끝났어. 여기서 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적용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다. 뭐라고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거는 이제 처분시죠.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에 법령 등을 조회 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을 조회하고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처분시. 처분시에 법령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한번 갑니다. 법령 등의 위반한 행위는 위반한 행위는 그때 잘못했을 때 이에 대한 제의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 위한 행위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 잘못했을 때 법령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정력이 있다. 단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왜? 처음부터 없는 게 되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다음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바로 볼게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했을 때잖아. 잘못했으면 행위 시의 법을 따른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나 행위할 능력이 다른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법원의 과태료 판결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소송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불복에서 이의제기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의제기만 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자, 이제 한번 2주만 더 참아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